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형법 객관식 500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제1강 죄형법 정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보호관찰 밑줄 그으시고요. 보호관찰은 형벌과 다릅니다. 그래서 형벌에서 요구하고 있는 죄형법 정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소급 적용한다 하더라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맞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 부정경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소년범일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죠. 인정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에 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경을 부과를 합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링크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 음란 정보의 전시에 해당한다. 전시 밑줄 그으시고요. 자,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음란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뜨죠. 동영상도 많이 뜨고요. 그랬을 때 음란 정보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 정지에 위배되지를 않습니다. X 하시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이 아닙니다. 최대한이 되려면 법조문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즉 불명확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명확성 원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맞고 그 다음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법률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관습법에 따라서 죄형법 정지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조각사유는 뭐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 정지에 위배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 나와 있네요.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외국인네요. 자, 외국인 밑줄 그으시고요. 자, 외국인 밑줄 그으시고, 제3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자유로 들어간 행위를 탈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 정지의 원칙에 반한다. 자, 이것쯤은 맞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남분이 분단되어 있고, 자, 이렇게 북한 있고 남한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독일 땅입니다. 독일 땅에서 외국인, 자, 외국인이 있어요. 이제 송두일 교수인데, 이제 송두일 교수가 한국 국적이었다가 그 다음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 사람이 됩니다. 외국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제3국 독일에 있다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자, 북한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 땅을 거쳐서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외국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속인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X죠. 그러면 독일 땅이기 때문에 한국 땅이 아니죠. 속지주의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조와 3조, 2조, 3조로는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상, 우리나라 법이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상으로 탈출에 해당한다고 처벌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 정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문은 맞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2번 좀 보겠습니다. 진행 중이라 그랬네요.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부재정에서 소급 적용한 것은 허용된다. 여기서 진행 중인 이 공소시효, 이거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끄집어내시고 부진정 소급입법, 부진정 소급입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통솔과 판례는 예외 없이 허용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3번 좀 보시게 되면 양 밑줄 그으시고 염소 밑줄 그으시고 양과 염소는 다르죠. 그래서 양 속에 염소라는 마음을 포함시켜서 해석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유치해석할 수는 없다. 이 질문 맞습니다. 자, 4번 질문 재판시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 보호관찰 밑줄 그으시고 명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질문은 뭐죠? 1번의 1번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보호관찰은 형벌과 다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1번과 2번의 4번은 같은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자, 죄형 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좀 볼게요. 자, 무슨 조각 사유 밑줄 그으시고 여기도 조각 사유죠. 무슨 조각 사유는 피고인에 유리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 범위를 제한적 밑줄 그으시고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유체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각 사유, 무슨 조각 사유는 피고인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좋은 것이니까, 유리한 것이니까. 근데 이 범위를 제한적으로 축소 해석했다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이제 이 부분은 그만큼 이퀄 가벌입니다. 자,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된다.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자, 이 점은 맞죠? 자, 2번 질문 갑니다. 밑줄 그어야 할 말이 뭐죠? 판례죠. 판례의 변경. 판례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자, 국민의 신뢰와 법정 안녕을 해친다. 해치지 않습니다. X하시고. 그래서 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X하시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됐죠? 자, 3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절대적 법정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죠. 허용되지가 않는다. 자, 끊고. 그 다음 상대적 부정경은 현행 법률 하에서 이 현행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현행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년법이라는 거예요. 소년법상 허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좀 볼게요. 자, 보충적 해석 나왔네요. 자, 보충적 해석을 필요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정을 가진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명확성 원칙을 해석을 할 때 명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금지된 행위와 종료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다.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이 점은 맞죠?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죄형 법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1번 질문 갑니다. 자, 노래방 나왔네요. 자, 노래방에서 마이크 한번 잡아보셨죠? 자, 노래방에서 공연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고요. 동그라미. 자, 니은 지문입니다. 니은 지문에서 선박용 밑줄 그으시고 선박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선박용. 용이 한자로 쓰시면 사용할 용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용할 용자인데 이 선박용이란 말의 의미는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 이렇게 풀이되고 있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렇게 풀이되고 있는 것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밑에 줄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자,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용도는 무관하게 쓰였던지 아니면 선박의 연료율을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 용자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서만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무관하게 쓰였다든지 이런 의미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해석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선박용이라고 보게 되는 것은 유치 해석 또는 확장 해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요것은 맞는 질문입니다. 자, 디귿번 가보죠. 자, 전화로 상관을 모욕했다. 전화로 모욕했다. 자, 근데 군형법을 보게 되면요. 상관 면전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면전이 무슨 말이죠?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face to face.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모욕한다. 이런 말이. 그렇죠? 근데 전화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면전이라는 말 속에 전화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관 면전 모욕죄라고 보아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까지 포함된다고 보게 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자,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자, 리 1번 갑니다. 자, 리 1번 지문은 우리가 강론 시간에 배우는 거죠. 자, 미성년자 의제에 요 강간 강제추행죄가 있어요. 13세 미만자죠. 근데 요 305조인데요. 이 305조 조문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여기 뭐뭇에 예에 의한다는 말 나와 있잖아요. 이 뭐뭇에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명시적으로 미수범 처벌 조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뭐뭇에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 안 나왔나요? 자, 요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끄집어내시고 쓰세요. 법정형, 즉 강간죄나 추행죄의 법정형 플러스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까지도 아울러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위반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까지도 아울러 규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이 아니고 유축 해석도 되질 않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리을이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5번을 가겠습니다. 자, 죄행부 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좀 볼게요.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이 부분 묻지 읽으시고요.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뭡니까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잖아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에 가깝다? 위헌 결정에 가깝다. 위헌 결정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